네, 지금부터는 또 영화를 안 보신 분들한테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게 영화를 이제 보셔야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자, 먼저 얘기할 건 이제 캐릭터에 관한 이야기로 그럼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스티븐 스트레인지라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네, 굉장히 매력 있고 컴버배치한테 잘 맞춰진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 원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캐릭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원작이 있으니까.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실력을 확신해서 주변을 무시하는 그런 엘리트가 사고를 당한 다음에 어떤 내면의 변화를 겪고 사람 자체가 바뀌게 되었더라. 이런 스토리들이 많아요. 이럴 때 이제 이게 로드무비랑 결합되기도 하고, 로드무비는 아니지만 옛날 90년대 나온 영화 중에 해리슨 포드가 나왔던 헨리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설정 같은 게 거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라인은 아주 익숙한데 그거를 슈퍼히어로 영화에 적용했다라는 측면에서 재밌는 측면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이 신경외과 전문의잖아요. 신경외과 전문의한테 제일 중요한 건 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수술할 때 솜씨 뭐. 그런데 사고로 손을 다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의술의 솜씨가 자기의 전부인 사람, 그 의사로서의 엘리트가 자기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그거를 잃었을 때, 그리고 나서 겪게 되는 어떤 그런 변화, 이런 걸 다룬다는 측면에서 일단 설정은 재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차원 이동하고 관련해서 재밌는 아이디어가 이 영화에 있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반대 방향의 재밌는 아이디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반대 방향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크 디멘션이나 혹은 뭐 미러 디멘션이나 이런 식의 영화 속에 다른 차원들의 어떤 시공간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 우리가 본 적 없는 그런 세계의 힘을 이쪽에서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얘기 자체가. 근데 그 반대 역방향 아이디어가 있는 게 저는 참신했다. 대표적으로 수술 장면. 수술 장면을 보시게 되면 그 장면에서 긴급하게 수술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인인 크리스틴이 연인과 친구 사이에서 굉장히 묘한 상황에 있는 스트레인지가 죽어갈 때 수술을 하죠. 근데 그 수술을 유체 이탈한 그 영혼인 스트레인지가 수술을 지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심장이 자꾸 죽으려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심장 충격기를 최대한으로 다시 한번 사용하라는 방식을 설명하죠. 심장 충격기를 딱 주니까 그 순간 영혼이 파워가 업돼서 상대를 해치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쪽으로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보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영화는 반대로 어찌됐건 현실의 법칙이 적용되고 이 물리 법칙 속에서 과학적인 의술의 방식으로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데 그게 영혼의 세계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상대를 격퇴시킨다. 이런 건 저는 재밌는 아이디어, 그리고 보통 잘 안 할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어쨌건 그런 서로 차원들끼리 서로 영향받는 거를 이 영화에서 안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그것을 굉장히 저비용으로 그다음에 작지만 재미있는 코드로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이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저는 보수적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영화요? 보수적이라는 게 뭐 꼭 굳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기존의 질서 속에서 있는 것을 받아들여라. 너에게 닥칠 운명을 순응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영화이고, 두 가지가 이제 양쪽에서 대결하는데, 하나는 유심론, 관념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현실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이 사람이 애초에 다쳐가지고 고치러 갔는데 몸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고쳐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몸이 저절로 고쳐진다는 얘기죠. 정신이 먼저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의식이 모든 걸 결정하는 유심론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은 유물론적인 사람이거든요. I don't believe in fairy tales about chakras or energy or the power of belief. 세상에 영혼 같은 건 없다고 믿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우주의 티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에인션트 원으로부터 세계관이 바뀌는 얘기거든요. This doesn't make any sense. Not everything does. You wonder what I see in your future? Possibility. 그런 면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맥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지는 않고 굉장히 얕은 인용이지만 어쨌건 철학적인 대결을 다루고 있는, 두 세계관의 충돌을 다루고 있는 영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이야기적인 측면에서 제일 재밌었던 건 시간에 대한 상반된 태도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보수적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캐실리우스의 어떤 그 시간에 대한 철학적인 태도는 뭐냐? 인류의 최고의 적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전제하면 모든 인간이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시간의 끝에는 누군가의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죽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에인션트 원과 혹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주인공은 시간의 힘에 순응하고 시간의 힘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상대를 제압하게 되죠. 이런 면에서 시간에 대한 태도가 양쪽이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는데,
이게 영화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묘사된 게 시계에 관한 묘사들이에요. 초반에 보시게 되면 이 의사는 사실상 캐실리우스랑 비슷한 태도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수술을 하는데 이 사람 엘리트 의사죠. 수술을 너무 잘해. 그러는데 자기가 실력을 굉장히 깔보고 있는 동료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의 시계가 거슬리거든요. 수술하는데. 네, 그렇죠. 시계 가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시간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근데 이 사람이 사고로 두 손을 잃고 카트만두에 가서 처음 겪은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깡패들을 만나서 시계를 뺏길 뻔하죠. 그렇죠. 근데 그 시계를 뺏기는 것을 도와줘서 시계를 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반대쪽의 시간관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모르도가 그렇게 하잖아요. 네. 시계를 돌려주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영화 속에서 시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인물을 설명하는 거고, 더군다나 그 시계 뒤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시간이 지나가면 내 사랑을 당신이 알게 될 거야 라고 크리스틴이 이렇게 새겨서 보여준 거죠. 조건이 뭐냐? 시간이 지나가면.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전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시간관, 앞에서 이 악당들은 시간이란 걸 악으로 보고 시간의 끝에서 죽음은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거대한 악 중의 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화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여라. 그게 인간의 숙명이다. 시간이라는 것이 오히려 사랑을 완성하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집요하게 어떤 시계와 시간과 이런 것들을 넣어서 사실은 그 이야기의 저류에 깔고 있는 이야기예요.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러네요. 이렇게 끄덕끄덕하게 되는. 네. 아유, 그래도 뭐 한 가지라도 설득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네,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 저는 이 영화가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없는 영화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점도 사실은 꽤 많은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과유불급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너무 지나치다. 영화 이제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되면 최강의 빌런, 끝판왕. 현재 등장하는, 그래서 도르마무랑 다른 차원에서 대결이라고 볼 수도 있고 거래라고도 볼 수 있는, 네, 거래를 하러 왔어 그래가지고 사상 최고의 비즈니스 영화를 만들잖아요. 네. 그 장면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있어서 눈높이를 확 낮췄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절대 악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존재잖아요. 근데 꼭 그런 존재가 이런 영화에서는 얼굴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대화를 막 서로 나눈단 말이죠. 실제로 막 입을 움직여서 대화를 하고 이런 장면들이, 물론 그거를 이제 시각화를 해야 되는 얼마나 건 어려웠겠어요. 알겠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잖아요. 영화를 딱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제 입장에서는 텔레토비에 나오는 그 해가 막 밝게 웃을 때 아기 얼굴 이렇게 씌워가지고 했던,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푹 이런 느낌? 네. 근데 사실 이 영화가 다크 디멘션이라는 어떤 네. 새로운 차원을 이제 시각적으로 어떻게 네. 보여주느냐라는 상상력에 관한 네. 부분일 텐데, 어쨌건 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까지가 영화가 워낙 시각 스타일이 뛰어났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좀 아쉬웠다. 네, 이런 정도. 사실은 그 멋있는 매즈 미켈슨을 그런 식으로 그냥 아웃시켜 버리다니. 기승전매군요. 네네. 그것도 어떻게 거래 성공해서 그냥 네, 이렇게 빨려가면서 그냥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뭔가 네. 다음 편을 기대하게 하는 요소이긴 하지만 네네네. 그걸 삐딱하게 보면 되게 저게 뭐야?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보실 수도 있는 그런 결말이었다. 그리고 그 빌런이 막 당황하고 이런 것들도 약간 코믹하게 보이면서 영화랑 어울릴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떤 그 이야기의 설득력이 조금 부족한 점들이 저는 좀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거기 찾아가서 각성을 하게 되는 어떤 뭐 결정적인 순간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특별히는 뭐 환각 같은 체험을 한 거 이외에는, 그러고 나서는 너무 멀쩡하게 수염을 갖고 나서 문화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점이라든지 예. 정확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슈퍼히어로 영화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인물이 어떻게 그 능력을 갖게 되었는가, 그렇죠. 그 인물이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네. 보여질수록 재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는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 네. 않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뭐 연기,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유머,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런 영화에서 기대하는 탁월한 시각적인 효과, 스타일, 그렇죠. 이런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 정도를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명대사입니다. 네, 사실 네. 재밌는 대사도 많았는데 우진 씨가 이번에 꼽는 명대사는 네. 하지만 난 영원히 질 수 있지. 네. 네. 이 대사를 꼽으신, 일단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고요. 그 상황이 마지막 정말 이 영화의 최종 끝판왕과 대결을 찾아가는 장면이 있죠. 히어로 물이라면 그렇지 않을 텐데 갑자기 스트레인지는 거래를 제안합니다. 예. 시간을 계속 그 시간에 반복
쪽으로 빠지는 그 능력을 이용해서 끝판왕이 자기를 죽여도 나는 이 시간을 계속 반복시킬 수 있다. 얼마나 괴롭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했더니 하지만 난 영원히 질 수 있다. 역설적으로. 예, 예. 네. 이 얘기 자체가 스트레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에 관한 능력을 잘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마블의 병맛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네. 아마 DC였으면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굉장히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안 되는 데서 고뇌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멋지게 격퇴를 했을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영화라면 예를 들면 하지만 난 영원히 질 수 없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질 수 있다는 게 그 사람의 네. 능력인 것으로 이렇게 역설적으로 실제로 그 주인공이 계속 죽는 장면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도 글쎄 말이에요. 웃기기도 하고 네. 재밌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저 뭐 볼 때도 그렇게 생각이 약간 들긴 했습니다만 적어주시니까 네. 더 저 대사가 빛나는 게 아닌가. 자, 과연 닥터 스트레인지 이 영화의 별점은 어떨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닥터 스트레인지의 제 별점은 4개입니다. 굉장히 높죠. 4개요? 네네. 4개요? 네. 와, 깜짝 놀랐는데 4개는? 사실은 모든 별점을 할 때 항상 좀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단점이 없고 다 골고루 우수한 영화가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영화는 단점이 많은데 한 부분에서 정말 극단까지 영화가 우수한 영화도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 단점이 많더라도 어떤 부분이 굉장히 우수한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이 올해 기라성 같은 좋은 영화들이 와우. 많았는데 순위는 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위부터 10위까지 저희가 10편인데 재밌는 영화, 좋은 영화 많이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왠지 이렇게 보니까 뿌듯하네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잊으신 거 없으신가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